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풍성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랑 이메일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두산 에너빌리트.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4,200원요. 아, 34,200원. 네, 비중은요? 50%요. 비중도 되게 크시고 네, 매수가가 보면 좀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네, 오래됐어요. 아이고, 또 손절이 쉽지 않으셨나 봐요. 네, 아, 그럼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지가 걱정이신 걸까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더 가져가야 될지 조금 진단이 좀 어려워가 부탁드렸어요. 아이고, 네, 걱정되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그래도 기세가 좋은데요. 과연 지금 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긍정, 그래도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흐름이 괜찮긴 한데 워낙 매수가랑 또 비중까지 높으세요. 좀 손절도 쉽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차장님? 당연히 보유 관점을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물론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의 뭐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약간 좀 이미지가 이 발전 설비 쪽에서의 또 이제 담수 쪽과 좀 많이 좀 연관을 짓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발전소, 그러니까 종합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원전 뭐 어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발전에 대한 이 섹터가 좀 바뀌었을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출액이 2020년 영업이익이 2020년에 좀 적자를 좀 보였던 걸 외에는 지금 꾸준하게 코로나 때와 상관없이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지금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마 좀 많이 이제 가스터빈 쪽으로의 이제 변화가 석탄에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주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계속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시가총액으로 뭐 영업이익 여러 가지 뭐 동전 PER 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뭐 시가총액은 최소한 16조 이상까지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본다고 했을 때도 거의 50%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40%의 어떤 괴리율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매수가가 좀 굉장히 높으시고 이 비중이 좀 많긴 하세요. 하지만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또 그리고 이 비중을 좀 덜은 것보다도 저는 좀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이든 이 비중을 좀 50% 이상 갖고 갔을 때 뭐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금이나 이 포트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그 여건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나중에 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이제 비중을 좀 덜어섰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30% 이상은 좀 유지를 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나 매도보다는 홀딩해보자라는 관점 알려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세영 아나운서님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그 하이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19만 8천 원 30%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매수가가 좀 높지 않으신데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신 네.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하이브 과연 앞으로의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좀 사뭇 나뉘네요. 그러면은 정태근 이사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뭐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견일까요? 아니요, 일단은 바닥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제가 오판을 좀 많이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JYP 엔터테인먼트의 비처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아시겠지만 이제 디필경의 유니버설 뮤직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엔터 쪽도 좀 돌아서 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 외로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앨범 판매량의 어떤 약간의 어떤 노이즈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쉽사리 지금 바닥이 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 확실히 잡혔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일단 중립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잘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겠죠. 이제 여기서 손절가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바닥 확인이 되는지 먼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씩 엔터에 관련돼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리포트는 리포트고 주가는 주가거든요. 그 리포트의 주가가 움직여주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뭐 JYP 엔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지금 YTN도 그렇고 지금 바닥이 잡혔다는 확신을 아직 가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결론을 내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긴 잘 들어가셨지만은 중요한 건 손절가를 짧게 잡고 지금은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 확인이 아직은 필요하다. 다만 그래도 또 중립과 긍정, 부정 의견이 나뉘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이브 도와드렸고요. 엔터주 문자가 하나 더 온 게 있어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0060님께서 JYP 엔터를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71,4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가 높진 않지만 추세가 워낙 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요.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부정을 주셨는데 JYP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엔터가 다 부정적이죠. 아, 왜냐면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그 무슨 음악 콩쿨로 뭐 국위 선양한 거 대단하시고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저도 응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 뭐 금메달이든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든 뭐 음악 콩쿨 콘서트를 나가든 이런 병역 특례를 싹 다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아하. 근데 제 입장과는 상관없이 일단 BTS가 군대를 갔다는 그 문제는 하이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이고 그건 하이브를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 관훈 토론에서 방시혁 의장이 한 2시간짜리 그 인터뷰한 거 작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매일매일 빅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BTS를 통해서 우리 K-팝을 접하는 게 50% 비중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BTS가 없어졌다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BTS의 뭐 후예가 누구냐, 뭐 SM의 NCT냐, 그 JYP의 스트레이키즈냐, 뭐 지금 저 레이블에 있는 하이브레이블에 있는 세븐틴이냐, 뭐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뉴진스도 있고 다 훌륭해요. 뭐 뽕짝 하던 뭐 분을 데리고 와갖고 뉴진스의 대박 음악을 내놨잖아요. 뭐 텐션이나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일단 그게 BTS의 낙수 효과였다는 것이죠. 결국 뭐 JYP의 스트레이키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BTS가 없는 한 이 K-팝의 뿌리는 계속 양분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화이트 그래미로 그렇게 유명한 그 백인을 우대하는 그래미에서도 3년 연속 BTS를 후보에 올려놨을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거든요. 이번에는 아무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으로도 초청받지 못했어요. 개인으로 2명이 1등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죠. 핫 100에서 1등을 찍었는데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것이고 그 구심점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제 공백기인 거죠. 그리고 또 뭐 한쪽으로는 뭐 지금 중국 보따리상 들고 지금 세븐틴 팝업 스토어 하고 있던데 저는 뭐 놀랬습니다. 그 재활용에 쓰는 마대자루 있죠? 마대자루를 갖고 와서 거기 세븐틴 그 지금 굿즈를 싹쓸이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 터미널 가보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자인데 다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물꼬가 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최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이라던가 중국 쪽에서 뭐 관광객이 많이 그 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공동 구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음반 판매량 올려주는 게 중국 보따리상들의 공동 구매였어요. 그게 싹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뭐 그게 스키즈가 있던 세븐틴이 있던 그런 것들을 커버를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두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돈이 만약에 들어오려고 해도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바이오가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면 만약에 배터리, 반도체, 무슨 밸류업에서 빠져나간 돈이 가려고 해도 모멘텀이 없으면 못 가요. HLB의 5월 16일 날 신약 발표, 뭐 알테오젠, 레오캔바의 거대한 기술 수출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을 때 폭발한 거지. 지금은 이 엔터 쪽은 예를 들어 돈이 들어가도 폭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박진영 씨가 매수를 했다. 박진영 씨는 돈이 그걸 보고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안 되죠.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JYP가 샀다. 물론 주주들한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단기적인 어떤 그쵸? 턴어라운드의 지점으로 딱 찍어가지고 거기 목돈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모험수죠. 그리고 박진영 씨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돌아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좀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엔터주까지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코너로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4262번님,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계십니다. 88,700원에 15%. 오늘 입절하셨을 것 같아요. 입절하긴 했는데 나머지 조금 더 보유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26% 강세 이어갔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 이어갈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8622번님, SFA를 가지고 계십니다. 2차전지 장비주인데요. 매수가는 29,000원, 20%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은 요즘 잘 가는데 SFA 같은 종목들은 참 잠잠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9924번님, 넥스트칩 자유주행 관련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16,0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재무제표를 보니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은데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7747번님께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11,3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매매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성웅 차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에코프로 HN 지금 이제 매수 단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좀 주가 상승하는 부분도 급등을 했죠. 어떤 환경사업 부분 쪽에서의 또 에코프로 쪽에서의 분사가 되면서 뭐 실적도 안정적으로 좀 나왔던 상황에서 오늘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저는 이제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토탈솔루션,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는 친환경 쪽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좀 평가를 좀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으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렸었던 그런 상황이, 저는 오히려 오늘 좀 주가가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을 탈피하는 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88,700원 쪽에서 이제 15%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H에는 저는 좀 그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FA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 같은 경우 20% 좀 굉장히 좀 저는 잘 좀 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 종합 물류 쪽에서의 주력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지금 옛날보다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쪽에서의 관심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SFA의 뭐 자동화 사업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좋아지는 점은 그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 봤을 때 작년 4분기 때에 순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했지만 또 이번 4분기 때는 정말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는 구조인데, 지금 생각보다는 주가 좀 덜 반영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형주 위주로의 종목 쏠림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재무상으로 저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하지만 이 SFA 같은 경우에는 주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많이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넥스트칩인가요? 넥스트칩 지금 16,000원에 20%를 좀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좀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자동차용 이 카메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감소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뭐 센서 시장이나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실적으로 좀 반영되는 게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20%지만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은 10% 이하로 줄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항공기 엔진 쪽에서는 그래도 이 그 몇 년 전 2022년 전까지는 적자를 유지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과의 그런 항공기 사업에 대한 부분 협업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기 운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 방문하면서 뭐 그분의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비중 15% 11,360원 매수가라고 하시면은 지금 거의 현재 오늘 종가 11,5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회를 계속 좀 주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이메이드요. 위메이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63,000원에 20%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저번에 못 팔았어요. 아, 그래, 조금 됐어요. 네네. 그래도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예. 그럼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갈까 이런 게 고민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위메이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이시고요. 두 분은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 뭐 그때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지만 결국 수익권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지금 뭐 호재 만발인 것 같은데 위메이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위메이드 이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다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만약에 위메이드를 지금 66,000원, 63,000원이요? 63,000원이라면은 저는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갈 것 같고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들썩거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위메이드를 좋게 봐야 되는 고민이 오늘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그냥 회사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올라가게 되면은 관련주들 찾잖아요. 그런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주를 살 바에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또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게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주가 이제 뭐 온라인에서는 NC소프트가 대장이었지만은 오프라인 그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컴투스, 썬데이 토자라는 회사가 진흥 대장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이제 뭐 NFT 그리고 자체 코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위메이드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성과를 잘 내고 누가 보다 앞서가고 있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화폐라든지 STO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자체 코인을 가지고 위믹스를 가지고 있는 아마 위메이드가 대장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너 잡음은 상당히 많지만은 저도 솔직히 고민이 돼요.
오늘을 봐야 되나 회사를 봐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오늘 리스크보다는 사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 사업 관련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쪽과 연결시켜서 디지털 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위메드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망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은 뭐 조금 아까 전에 구리 얘기도 나왔었는데 구리 관련된 종목을 살 바에는 제가 볼 땐 차라리 구리 선물 ETF를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가 됐잖아요. 뭐 어쨌든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는데 여담인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일단은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위메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 주가는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업인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결시켜서 이런 위믹스 연동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감히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 제가 목표가를 종목성 나오면서 목표가 선정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요거는 뭐 10만 원 이상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10만 원 이상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은 아마 종목 자체만 보게 된다라면 그 정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참고를 드리고 그리고 제 말씀만 참고하지 마시고 상담 좀 더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상담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밀고 나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 본인이 갖고 계셨다면은 좀 홀딩을 할 것이다. 뭐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저기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5만 8천 원, 15%요.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근데 그거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1년 넘었어요. 24만 원까지 갔을 때도 아직 기다리셨네요. 예, 먼저도 20만 원 넘었는데 그때 내가 때를 놓쳐서 못 팔았는데 네네. 하도 중간에서 많이 흔들려갖고 이걸 조금 더 갖고 가면 2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나 하고 전화드려봤어요. 2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그러면 신일섭 소장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 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지만 정고점을 또 보셨기 때문에 욕심이 좀 나시나 봐요. 20만 원 가능할까요? 네. 오. 일단 업종의 특성, 무슨 개인의 취향, 자금의 크기 이걸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위메이드나 셀트리온을 지금 매수하신 분은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아하. 그냥 이것만 지켜도 우리나라는 살 수 있어요. 물론 전제를 꼭 분명히 해드렸죠. 미국 증시는 두더지가 다 튀어나와 있는 두더지 게임이고 우리나라는 두더지가 정말 빨리 머리를 내밀었다가 숨어버리는 두더지 게임이에요. 그런 건 있으나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걸 지켜야 되죠. 그냥 몇 개의 종목으로 그림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승하죠. 근데 언제 샀을 때 항상 이득이었을까요? 연봉. 1년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으로 나타나는 연봉에서 항상 10년선이 바닥입니다. 평생 10년선에만 오면은 저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온 유한양행 마찬가지죠. 평생 10년선에만 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게 저점이에요. 아까 위메이드 나왔죠? 보세요. 항상 10년선이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선에 붙었을 때 사면은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지금 막 뜨거운 그런 종목들 제가 유튜브 지표로도 얘기 드리고 여러 가지로 얘기 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전부 10년선에서 엄청나게 떠서 연봉에서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요. 다들. 연봉에서 과열권에 진입한 거를 굳이 그 뜨거운 거를 주식 평생 할 건데 굳이 그 뜨거운 거를 손에다가 다 해가지고 덜덜덜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 가판대에서 인기 있는 옷들 처음에 오픈런에서 아줌마들 막 모였는데 뭐예요 하면서 가면은 옷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도 없는 옷 가판대에서 기다려요. 그게 지금 셀트리온이고 위메이드고 그리고 저기 폭망했다가 올라가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삼성중공업 같이 2013년 전에는 항상 10년선이 저점이었다가 이걸 깨면 비즈니스 모델의 이상이 온 겁니다.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삼성중공업 2024년 올해
10년 선에 드디어 올라갔죠. 무려 11년 만에. 이럴 때 사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모든 특성과 사이클과 그걸 다 제쳐놓고 이 기술적인 저점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하면은 성공 가능성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죠. 지금 막 나오는 브리핑에 나오고 이 정리해서 나오는 그런 뜨거운 것들은 엄청나게 이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기다린 만큼 보상이 올 테니까 계속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6982님께서 콘텐츠리 중앙을 연락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또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이성훈 사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4,000원 꽤 높으시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 좀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그쵸, 뭐 44,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 전부터 좀 오래 좀 보유하셨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항상 좀 콘텐츠 중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 부분 좀 특정하기가 좀 그렇죠. 뭐 콘텐츠 전 지주회사 좀 격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오늘 오른 것도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는 예상치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올랐지만은, 저도 좀 그건 가봐야 된다. 왜냐면 매 연마다 이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좀 반짝하는 모습이 됐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채널형 작품이나 이런 부분도 뭐 아시겠지만 그만 이제 개봉을 하고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간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좀 오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 이상의 추가적인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부분보다도 저는 어떤 기술적 반등에 좀 약간 좀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과 함께 주가 들어왔을 때 이 상승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부분이 주가가 좀 하락세나 이런 부분 나왔을 때는 한번 비중을 15% 이하로 한번 줄여보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 왜냐면 이제 이 매수가가 4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의미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다른 쪽으로도 한번 융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